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선형을 땡겨와서, 우리 목적은 외부에서 선형을 땡겨와서 선형상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이거를 원 파일로 대로 넘겨서 그 어떤 선형상의 교량 구조물이 됐던 뭔 시설물이 됐던 그대로 선형상에 맞게끔 세팅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선형은 3D로 돼 있어요. 이렇게 3D로 해서 어떤 종단값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0m라고 하는 10kg가 됐든 10m라는 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3D 선형만 가져와서 그 선형상에서 우리 10m라는 걸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션을 평하는 거는 평면상에 해당하는 10m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0m가 아니잖아. 평면상에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션상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 우리는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x, y 플랜에 대한 z값이 제로인 부분에 전부 다 프로젝트 시켜가지고 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스테이션을 기준으로 10m를 가면 여기에 맞는 이 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 단계를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좌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좌표는 이 좌표란 말이에요. x, y고 이게 x가 돼. 우리는 선형 방향이 x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평면상에 좌측으로 가는 거를 y로 할 거고, 올라가는 거를 z로 놓을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린 이 선형을 딱 보면, 일반적으로 선형상에 선형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x로 보통 놓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x, y, z가. 그죠? 근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교량을 놓든지 할 때 이렇게 놓는다고, 이렇게 세로로. 그러면 이걸 따라서 와서 요 포인트에 와서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좌표, 따라가는 좌표, 그 다음 그 위치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좌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처음에 그 기본이 되는 좌표를 가지고 왔고, 그 좌표에서 우리 아까 이제 선형 방향에 대한 좌표 한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걸 가져왔으면 여기에다 선형을 뿌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레퍼런스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이 얼라이먼트 파일을 이렇게 땡겨왔다고. 그죠? 가져오고, 코디네이팅 시스템은 이 우리 지금 이 우리가 선형에 대한 좌표계에다가 맞춰주고, 가지고 온 다음에 레인지를 설정을 했어요. 뭐냐면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첫 번째 이 선형의 경우에는, 이 가져온 거의 경우에는, 자, 요런 선형을 가져왔어요. 요 보이는 요 선형을 가져왔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는 포인트로 좌하단 포인트하고, 여기 보이죠? 좌하단하고 우상단, 요 포인트 두 개로 하면 공간을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레인지를 구성해서 내가 가져온 파일 중에서 요 영역 안에 있는 부분을 나는 사용하겠다 라고 레인지에서는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 레인지에 있는 from element in range, 레인지 안에 있는 어떤 엘리먼트를 나는 폴리라인으로 변환하겠다. 이게 뭐냐면, 선형을 가져와서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개체가 아니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이 GC에서 사용하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개체로 변환시켜주는 거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폴리라인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폴리라인은 3D로 종단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그럼 일단 종단값이 있는 개체로 일단 가져왔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상의 선형을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평면상에 이제 정확한 스테이션을 측정하기 위해
선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켰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법대로 할 때 계속 커브라는 명령어가 에러가 났어요. 지금은 BSP 라인 커브인데 이 커브 이게 에러가 자꾸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임무 차장하고 계속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우리 폴리 라인 상에서 라인들 이렇게 하나씩 다 내리는 거야. 제로값까지. 디렉션은 Z 방향으로 해서 랭스는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있는 값 H 값에 Z 값에 마이너스 1 곱하면 그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려라. 그럼 0 베이스까지 내려가니까. 그렇게 선들을 내려서 그 선들을 다시 쭉 연결시킨 게 지금 요 라인이 된 거예요. BS 라인으로 해서 우리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평면 만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는 선형을 2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위에 선형 하나, 밑에 선형 하나 이렇게 가졌어요. 자, 이게 논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은데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잘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했던 것 뿐이고, 이게 요번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아까처럼 그 했던 게 아니고 똑같은데 폴리라인까지는 똑같죠? 폴리라인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커브를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선을 라인을 Z값, 제로값 될 때까지 내리고 그 선들을 연결시키고 그 과정이 필요 없고 이 커브를 쓰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커브를 이렇게도 쓰지만 폴리라인을 위에 거 가지고 온 다음에도 하지만 레인지에서 그냥 바로 폴리라인이 아니고 커브를 쓰면 어떨까 해서 땡겨봤어요. 그랬을 때 커브는 이 3D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평면상에 Z는 제로인 값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건대 지금 이 노드 값 중에서 커브라는 거는 2D를 기준으로 생성하는 그런 선이구나라는 거 일단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BSP 라인 커브라고 하는 거는 3D Z 값을 먹는 그런 그 어떤 개체구나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 어디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브는 내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2차원도 되고 3차원도 되는 거고, 비스플라인은 그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3차원으로 변환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해봤는데 커브는 커브 곡선이 제가 설정한 포인트 점을 다 지나는데 비스플라인은 중간에 조절점이 따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을 무조건 지나는 선이 커브고, 이 가상 세 개의 점에 평균치 값으로 중간에 한번 선을 긋는 게 비스플라인 개념. 그리고 비스플라인은 그 자체가 원래 그 어떤 공식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몇 차 함수를 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걸 따라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 하여튼 커브 자체는 보니까 2D를 기본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 플레인 매트릭 얼라이먼트 커브 해놓은 거는 그냥 그리면서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요거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요거는 지금 보면 프로젝트 커브 on to 플랜이에요. 말 그대로 플랜에다가 투영시켜라는 그 뜻인 거고, 그 말고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걸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보여줄게. 그냥 보면 되지 뭐. 없어요, 그죠? 근데 커브를 그냥 바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지금 엘리멘트 from 엘리멘트로 해가지고 하면 레인지에 있는 from 엘리멘트 in 레인지로 해서 레인지는 이 레인지를 쓰겠다 가지고 와버리면 2D로 생긴다고 내 말을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는 2D를 베이스로 하는 거구나라고 나는 그냥 판단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우리는 3차원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온 건데도 불구하고 평면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생긴 이유가 커브 3에서 밑에 대각선 아래로 7시 방향 맨 하단부분이에요.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베이스 CS XY 플랜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네, XZ 플랜으로 새로 그쪽으로 당겨버려. 하여튼 그래도 2D 기준으로 나온다는 뜻 아닐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커브라고 하는 노드의 2D보다는 플랜 개념. 그러니까 플랜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그렇으니까 지우고
요거는 살리고. 자, 그래서 일단 요까지가 이제 요 만들었어요. 그죠? 2D에 대한 개념하고 이걸 만들었고, 그럼 이제 슬라이드는 내가 이제 이거 위치 확인해 보려고 이제 일단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요 개치, 요 포인트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다시 또 하나의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들었어요. 이거는 디스턴스 얼롱 커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슬라이드 상에 나오는 위치가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요 좌표계를 생성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좌표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좌표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 다음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아까 스테이션을 우리는 평면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좀 복잡한데 근데 해야 되는 단계더라고. 그래서 이 스테이션을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커브를 하는데 이 커브는 지금 보면 밑에 이 선형상에서 따라가는 걸로 하고, 스테이션은 일단 이 선형상에서 0에서부터 얼마까지 가는 위치를 표현해라는 좌표계 밑에 게 먼저 생긴 거예요. 요거는 밑에 게 먼저 좌표계를 만들고, 그럼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테이션 상의 위치에 온 거예요. Z값은 아직 없고 온 거고, 디스턴스 이거는 슬라이드 이 값을 가져와서 그 위치하는 거고, 대신에 업벡터 위쪽으로 향하는 거를 우리는 전체 좌표계 상의 Z값을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거는 요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에 Z값을 가진 좌표계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이 Z값을 가지고 원래 선형에 대한 부분에 다시 좌표계에 점을 찍든지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커브는 지금 이제 원 커브겠죠. 원 커브가 되고, 플랜 자체는 이 플랜에서 가져오는 거지. 그죠? 여기에 대한 값으로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면 점이 여기 이제 찍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테스트로 내가 해놓은 건데, 요게 이제 그 좌표계를 만들고 거기다 이 기에다가 점을 찍어준 거고,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거든. 이 말은 우리가 선형상으로 가면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우리는 그 부대 시설들을 요 위치, 요 좌표계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라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넣은 거는 한 X값 말고 Y값으로 좌측으로 마이너스 6, 우측으로 6만큼 가는 위치에다 해라. 왜냐면 지금 이 값은 이 좌표를 기준으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이 좌표를 기준으로 가거든요. 이 좌표를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지, 지가. 이렇게. 그죠? 아이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좌표계 기준으로 이거는 따라다니는 거니까. 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션 상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만들었는데 원래 거에다가도 넣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지금 요 EX Alignment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 우리가 땡겨왔었어요. 그래서 WALD예요. 자, OLD에서 아까 우리가 땡겨왔던 파일이 이 파일이었거든요. GC 샘플에 있는. 이걸 한번 가져볼게요. 열어볼게요. 한참 걸리네.
지금 제가 한 단계는 어디까지 했냐면 아까 그거를 원래 파일에다가 래퍼로 당겨가지고 확인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GC에서 바뀐 게 여기서도 제대로 올라오게 하는 거, 그거까지는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선형 구조물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선형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까지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초들만 다 잘 조합해서 쓰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조금 더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야. 이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되면 뭐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축 개념하고 좌표계 개념하고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 기사님하고 엄 이사님은 이거 도로시설물을 빨리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고 저는 구조물 모든 걸 다 이걸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이모부 체제는 상하수도 우리는 발로를 깔아야지. 무대에 이렇게 발로는 해놓은 체육관이면서 프레임 3차 무대 해놓은 거를 네. 스테이션 특정 정보로 디바이드 할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테이션을 내가 어느 시점 보냈어. 그게 기준으로 라인을 끊어. 선이든 객체든 지금 폴리라인이잖아요. 폴리라인은 이제 라인으로 끊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선 저희가 측정되는- 처음에 측정해서 내렸잖아요. 그 측정 자체를 엑셀로 저장을 해서 그 포인트에서 그 전이 지금은 내려졌으니까 3차원에서 내렸잖아. 근데 민 과장은 지금 오히려 반대로 2차원에서 위로 3차원으로 지금 거꾸로 하면 되죠. 3차원을 끊어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하면 어쨌든 측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타값을 엑셀로 불러서 측정으로 올리면은 3차원 커브 곡선이 생기거든요. 비스플라인 그냥 라인이든. 근데 지금 끊어진 커브가 필요하시니까 각각의 포인트가 Z점 위치에 위치가 된 상태에서 커브를 포인트 옵션으로 해서 하나씩 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지금 우리가 분위기 다른 토론에서 이걸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품질은 풀려야 되는데 이 얼라이먼트가 그 프로그램에 넘어오면 우리 이게 측정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넘어올 때는 이게 하나로. 끊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선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 그 클로소이드 부분 한 덩어리 하나, 직선 부분 하나 이런 식으로 크게 뭐 몇 덩어리가 들어와. 중간에 있는 포인트에 대한 어떤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그걸 끊어서 넘겨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품질 검사 프로그램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 지금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근데 나도 지금 아직 해결을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BIM 모델링의 기본이 만들고 합치고 자르기잖아요. 그걸로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잘 못하겠어. 그 뭐냐면 지금 내가 라면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었지만 끝을 이렇게 알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처음부터 아크로 해가 이렇게 하면 되긴 돼.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말고 사각형을 만들어서 알만큼을 만들고 빼내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 그거 지금 엊그제 보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하나 찾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되면 자르는 게 된다는, 그렇게 잘라진다는 거는 전체도 커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질문하신 게 아마 그 잘라내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평면상 선형을 제타값으로 이렇게 선 하나씩 자르겠다는 거. 왜냐면 자른다기보다는 우리 이 좌표점을 지금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좌표점을 지금 여기 있는 좌표, 여기 있는 좌표, 여기 있는 좌표, 여기 있는 좌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들어올 때 이 라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스테이션 뭐 ST 뭐 이렇게 다 이게 평면상에 끊어져 있는데 이게 넘어올 때 이게 다 끊어져서 넘어오면 좋은데 이런 스테이션 정보들이 안 넘어온다는 거죠. 품질 관리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나비소스 같은 그런 계열에서는 그럼 선 하나로 뚝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번 스테이션에서 어떤 품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스테이션이 어딘지를 못 찾는 거예요. 대충 요쯤이겠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정밀하게 알 수 없고 또 평면상에 있는 요 선형하고 3차원 선형은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럼 3차원에서 거리를 딱 재보면 어디서 여기까지 있는데 스테이션 뭐 6 플러스 뭐 50이다. 그런데 3차원에서는 그 6 플러스 50 지점이 전혀 다른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요거 보면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챙겨지니까 이 부분을 아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이걸 다 끊어서 이제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게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제 엑셀을 활용해서 라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요 구조물을 만들었어. 그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얼라이먼트 개념이 지금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죠? 영품마형에다가 네, 저번에 만든 거. 그래서 이거를 레퍼런스로 땡겨온 거예요. 이렇게 레퍼런스로 땡겨와서 요거는 지금 현재 내가 얼라이먼트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맞춘 거야.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맞춘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적용이 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표시가 다시 리로드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보자고요. 됐고, 위에서 딱 봅시다. 진짜 제대로 들어와지는지 확인하려고. 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GC에서도 똑같이 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스키로 한번 줄게요. 30도 줬어. 그리고 리로드 하면 30도가 먹었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로드 시켜놓은 그쪽에서도 먹혀야 되잖아요. 지금은 안 먹혔어. 그죠? 이게 생겼죠. 이제 리로드 생기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현재 구조물 기준에서 뭐 선형을 따라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팅만 잡아 놓으면 요쪽에 Z값하고 요쪽에 Z값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읽어드려서 그냥 엑셀에서 그냥 강제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게 내가 로드 그게 안 돼서 그 단계는 해야 된다. 지금 보면 평면상의 선형은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이게 Z값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내가 이제 엊그제 이제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선형에 따라서 익스트루드 시키는 게 되면 포인트만 하나 잡으면 그 포인트에서 선형 따라가면 Z값도 다 물려가는 거겠지. 그죠? 그게 이제 다음 단계인데 일단 요렇게만 돼도 우리는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아무거든 뭐든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 가장 쉬운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레일,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설치가 가능한 거고. 자, 요거 이제 왔다 갔다는 됐다고 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마지막 게 될 것 같은데, 아씨, 나도 내가 해놓고 내가 모르겠다 어딨지? 샘플 말고 요거다. 윈도우 11인가요? 네, 11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소리가 예뻐. 효과음들이. 자, 기본은 아까 했던 거에서 다 시작이에요. 그죠? 선형을 가지고 와서 로딩이 덜 돼서 그래. 이제 됐다. 요 선형을 가져와서 XY 평면에 대한 스테이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들은 그 좌표계를 가지고 와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요것들이죠. 레인지 가져오고 했던 것들이에요. 자, 이제 요거를 생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밑에 요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처음에 했던 거죠, 그죠? 그대로 카피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폴리곤, 이거 만든 방법은 포인트를 먼저 만들고, 포인트에다가 폴리곤으로 만든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익스트루드 시킨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냥 익스트루드를 하면 직으로밖에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선형이 이렇게 굽었단 말이야, 종단이. 이걸 따라가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제 그냥 우리가 쓰던 이런 솔리드에서 익스트루드 옵셋 개념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게 이 부분들인데, 자, 일단 스테이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타트에 대한 시점에 대한 좌표계를 하나 가지고 오고, 그 입력치는 여기에 대한 숫자를 친 걸 좌표계로 가져오라. 이거는 종점에 대한 좌표계를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단 점을 하나씩 찍었어요. 내가 확인하려고. 이어서 바로 연결시켜도 되는데 점을 일단 하나 찍었어.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만약에 이 얼롱드 패스를 해서 쓰게 되면 전체가 다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만들고 그 선을 따라서 익스트루드가 되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시킬 만한 그 선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선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선을. 이 선을 따로 하나 더 만들게 됐고 이 선을 따라서 이제 BSP 라인 서피스를 만든 거죠. 섹션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 섹션 그대로 가져온 거고 길은 금방 만든 요 레인에 따라 그렇게 패스를 만들고 솔리드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선형에 딱 맞게 들어가져 있죠, 그죠? 더 길게 해볼까요? 그러면 200인데 250으로 가볼까? 300 해주세요. 300 됐죠? 선형 다 따라가고 있죠, 그죠? 선형 따라서 구불구불해요, 이것도 구조물 자체도. 근데 아까 그 선 끊어가지고 요 선 만드는 있잖아요. 선.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요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요거.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안에서 뭐 세팅까지 따로. 아니 없어요. BS 라인 이게 BS 라인이니까 지가 알아서 그렇게 일단은 나눈 것 같더라고. 컨트롤 포인트를 자기가 알아서 끊어. 지가 알아서. 예. 저번에 내가 큰 거에서 재보니까 그 간격이 한 2.5씩 될 때도 있고 자기가 좀 임의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알아서 네. 최적의 이 선형에 맞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렇죠. 끊는 거는 자기가 끊을 수 있어요. 옵션 하나 없어. 요 안에서 내가 옵션을 준다든지. 체인 될 수 있어요. 요거 옵션 볼까? 이런 옵션도 있는데 프로퍼티가 저기서는 왠지 안 있을 것 되고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 노드를 추가해야 돼요. 하나 더? 아이씨 저 모르겠다. 스트레인지 나온 거 말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디그리하고 이런 넣는 것들이 보통 있으니까.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아예 테크닉을 딴 걸로 주고. 테크닉을? 이거 딴 걸로? 뭘로? 뭘로 하면 될까요? 마이 포인트나 뭐 이런 거 취한 포인트. 리빌드 넘버라고 저런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리빌드는 오더하고 한 밑에 가면 찍으세요. 리빌드 넘버라고 폴드된 오더 있잖아요. 요거 네, 그걸 찍으면 아마 그 사수하고 그 점 숫자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넘버로 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바뀌겠죠. 조절점 그 개수하고. 그렇겠네. 검은 받아서. 근데 이거 한번 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아니 일단 요거는 일단 각자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는 이제 선형에 대해서 선형을 쓸 수도 있게 됐고 선형 따라 어떤 구조체도 만들 수 있게 됐고 이제 기본은 다 된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우리 민가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거를 끊어내는 거 이런 거는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아직 제가 지금 풀어야 되는 게 아까 말했던 솔리드를 합치고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른 거 이거 진짜 정신이 없어졌지. 다른 거 뭐 또 하실 거 있을까요? 참 이제 해결해야 될 게 Z값까지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겠네. 그룹으로 갖고 왔을 때. 그렇지. 아니 여기서 지금 만든 게 지금 여기 그럼 아까 우리 저기로 당겨 볼까요? 당겨 보지 뭐. 근데 지금 요 박스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로드에서는 당기면 그대로 들어오지. Z 값도 먹고 들어오. 오픈 로드에서 바로 생성을 하고 싶어. 내가 이제
오픈로드에서 이걸 만들겠다 하면 되지. 오픈로드도 지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선형은 여기서 만들어서 쓸 때? 지금 우리 아까 선형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라면은 내가 그냥 포인트로만 넣어놨었단 말이야. 이걸 당겨보자고. 이걸 나도 안 해봤어. 근데 궁극적으로 오미사님, 서기사님은 이 오픈로드에서 이걸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형 계획 부분은 이 지시나 이런 걸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우리가 엔지니어링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 현황을 보고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선형을 만든 이후 작업부터는 이제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면 좀 편할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코리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그냥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오픈로드에서 만든 선형을 추출해갖고 구조물 만들 때 오픈 빌딩으로 넘겨서 그 작업을 이런 식으로 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시점을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근데 오픈 오이사님 만든 요 스크립트를 쓰면 GC를 오픈 로드 GC로 저걸 못 만들어요? 할수 있죠.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빌딩 쪽에서 구조물 만들기가 더 좋으니까 뭐 만약에 선형만 이렇게 넘겨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교량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은 또 이쪽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당겨왔어요. 그죠? 제대로 들어왔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선형도 다 맞게 들어가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형 이 정보만 이쪽에 40명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뒤쪽에 구불구불한 거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가 그러니까 스테이션도 지금 보면 나는 지금 일단 아무 스테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점이 0이에요. 0부터 지금 100까지로 갔지만 여기다 내가 만약에 넣을 때 입력할 때 200 뭐 스테이션이 여기가 시점이 200이다. 그러면 넣을 때 일단 하지만 물려갈 때 우리가 입력치 더하기 200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아니면 빼기지.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300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300 지점이라고 하면 300을 넣고 싶으면 우리 300이라 넣고 얘가 안에서 물려갈 때는 300 빼기 200을 해버리면 여긴 100점 요점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스테이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다는 이 거지. 사이트에서 그 측정 이거 하는 거 한 다음에 그 구조물까지 같이 검사하고 그 포인트를 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일단은 저 스테이션 측정만 잡을 수 있으면 거기다가 끊어내는 기능은 있으니까 수동이라도 끊어내서 억지로라도 포인트. 인질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 단면은 우리 클리킹으로 이렇게 봐야 그래서 되잖아. 한번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저 스타트 포인트 두 개를 하나는 원점 오리지널 그렇지. 두 번째는 플러스로 슬라이드로 제- 3D 그것도 검토상에 하는데 제 위치에 구조물이 그렇게 있는지도 검토상이 되니까. 되는 거죠. 그걸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꼭 스테이션이 아, 완전히 정해질 수도 있잖아. 좀 기존 게 조금만 네, 달라봐. 그 포인트. 저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됐다. 이게 중간에 기존 게 틀어진다는 자꾸만 남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방법은 이거 한번 아니 리빌드도 안 돼. 이걸로 껐다가 키면 다시 키면 나머지 깨끗해져. 깨끗해져. 깨끗해져 이렇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유는 요 종단가위가 있는 거 요 꼬부랑에다가 넣으려고 했던 거고 이게 여기 와서 릴로드를 시키면 이거 한번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 눌러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돼야 말이지. 근데 모델까지 끊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오이씨. 그거는 디세트에서 결정 하면 좋죠. 끊어진 대로 모델링이 만들고 요거는 BSP 라인 서피스로 지금 했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뭐 지가 알아서 일정 범위로 이렇게 다 끊어버리더라고. 이거는 우리한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원래 솔리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야 그냥. 요거 가지고 이제 난 지하차도로 만들 거고 EPR을 건드려야 돼. 그런 거 하려면 터널을 만들 수 있고 스크립트가
암거 다 되는 거. 암거도 원래 했던 거는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뭐 횡단 박스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거. 이거는 종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하여튼 잘 되는 거 확인했네요. 저도. 우와. WBS 고려해서 단계별로 다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요거는 모델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좀 잘라놨는데 합치고 싶어. 이런 거에 대한 걸 지금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솔리드 해가지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솔리드 자체 합치기. 네. 봐야지. 솔리드에 유니온 있네. 유니온 있네. 끝에다 연결해봐요. 끝에다가 기초 부분만 솔리드 어떤 거? 솔리드 유연해가지고 기초 부분만 있잖아요. 음. 모두 연결시켜주세요. 합쳐지는 보면 되잖아요. 딴 걸로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따가 그건 해볼게. 하여튼 유니온 있고 그러면 저거는 디프런트는 그거는 서브체크 그게 아니 걔도 유니온이 있어요. 합친 얘네 두 개의 유니온을 합친 부분 떼내기. 솔리드 인터렉스팅 뭐 있어 있어. 솔리드 유니온의 방법이 여러 개 있나? 솔리드 유니온 선택하고 옵션 한번 봐보세요. 그럴까? 솔리드 아닌가? 프리포메이션 나보다. 방법은 아니야 없어 이거 아니야. 유니온 합치기고 무슨 솔리드 인터렉스팅 뭐 어쩌고 저쩌고 썼어요. 뒤에는 인터렉스 그래? 잠깐만. 프리폼 프리폼이 어디 있어? 아래 빌딩 디자이너. 아 빌딩에서 요거 이거는 빌딩에밖에 없는 건데. 걔가 뒤에 보면은 프론트 누르시고 다 위로 내려오네. 올라오셔요. 더 위. 최고야. 아래로. 프리폼은 프리폼이 아니에요. 컷. 컷다. 컷 잘라내는 게 아닌가 보다. 컷 쓰면은 아까 원하는 대로 자르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모르겠다. 자르는데 선형의 지각 방향으로 잘라내는 또 그런 명령이 있어야 돼요. 이거다. 폴리곤 에즈 슬롭 슬래브 이게 잘라내는 거더라고. 이게 이렇게 비탈면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내가 본 게 이 명령어였네. 싹 되던데. 하여튼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나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솔리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거는 각자 먼저 알게 되시는 분 좀 알려주시고 합치고 자르고 이런 거 나누고 그죠? 자, 끝. 제가 할 거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